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행정법 교수 고문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행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행정법은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죠. 다른 과목과 달리 행정법은 속이거나 꾸밈이 없거나 뭐 응용 자체가 없어요. 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그대로 정답을 고르면 되겠죠. 단지 약간 유사한 내용이라든가 헷갈리는 분야가 상당히 많죠. 두 번째, 그 내용,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약간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는 제가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 그 다음 점수를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공부할 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약간 너무나 많이 하지 말고 약간만 해도 고득점 만점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알다시피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시험장 가가지고 점수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곧바로 문제만 푸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문제 푸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거야. 2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야, 뭐 이론 볼 필요 없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데 큰 코 다칩니다. 20문제에서 3문제, 4문제는 엄청나게 고난도 나와요. 그럼 3문제, 내가 17문제를 맞췄다. 20문제에서. 아, 나 공부 잘했다. 그건 아니죠. 만점을 맞아도 부족하다 이거죠. 비교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점을 맞아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점 맞아야 되겠죠. 남들이 다 선택하는 과목, 야, 한두 개 틀렸다, 여기에 위안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무조건 고득점, 고득점 떠나서 만점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과목은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죠. 단 20문제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는 고난도가 나와요.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행정법, 자, 먼저 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이죠.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그대로 1조, 2조, 3조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나와요. 그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겠죠. 판례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판례라고 얘기해요. 판례가 어떻게 판결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20문제 전체가 다 판례를 물어봐요. 그럼 나는 판례만 공부할 것이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판례를 공부해야만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지 딸랑 판례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법과목, 얘가 민법이든 형법이든 헌법이든 전부 다 판례가 나와요. 20문제에서 19문제에서 20문제가 다 판례가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판례를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그냥 판례만 보고 막 정답을 골라내는 거죠. 뭐 응용해가지고 뭐 풀어라 이런 건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법은 점수 맞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해보죠.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기본 이론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이. 자, 이것이 이제 행정법 교과서죠. 책이 있다 이거죠. 이 책에 내용이 다 나오죠. 그래서 국가배상이면 국가배상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영업 허가 할 때는 이렇게 해줘라 나오고, 영업정지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특허, 인가, 그죠? 음주 단속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된 법이죠. 즉, 국가와 그 다음에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행정법이 된다 이 말이죠. 만에 하나 국민과 국민, 그렇죠? 돈을 빌려줬어. 돈 갚지 않았네? 그럼 열받아.
그럼 법원 가서 소송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바로 뭐냐? 바로 민법이죠. 민법. 이것은 바로 민법입니다. 그죠? 민법.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행정법을 공부해요. 행정법.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한 법이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사항이 아니야. 이것은 민법이지. 그죠? 민법은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 민법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여기는 우리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보니까는 많죠. 영업정지, 영업취소, 징집영장, 그죠? 어마어마하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민을 막 때리는 겁니다. 와, 공권력으로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영업정지, 영업취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공사, 그죠? 그럼 도로보수, 음주단속,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공익, 서비스, 그죠? 서비스 측면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행정법은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론이 나와 있는 거죠. 허가할 때는 이렇게 허가해줘라. 영업정지할 때는 이렇게 영업정지해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분쟁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법원 가서 소송을 한다 이 말이지. 국가와 국민이 분쟁이 벌어지면 결국은 법원 가서 소송을 해요.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바로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공부하는 거죠. 허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허가에서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럼 법원 가서 소송해.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겠지. 그 판결이 바로 판례입니다. 시험은 여기서 99%가 나와요. 그래서 판례를 점검하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로 풀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건가? 이제 문제풀이 딸랑 판례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풀이, 실전, 경험을 축적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게 90%가 나오는데 99%나 90% 문제는 이걸 문제화시켜서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법을 압축하게 되면은 이렇게 3단계 학습 전략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기본서를 철저히하라. 기본서. 상당히 이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러죠. 교과서 보죠? 볼륨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꺼워요. 2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페이지, 물론 다른 교과서 다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과서를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막판 정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스터디. 우리 그 학원에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스터디를 해가면서 모르는 분야라든가 좋은 정보를 서로 학습을 통해서 동료들끼리 또 익힐 수가 있겠죠.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너무나 많은 분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볼륨을 축소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이것은 제가 강의 시간 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학習할 수 있는 거죠.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론,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죠. 한글로. 그죠? 이렇게. 근데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그림으로 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일반 파워포인트가 아니에요. 최첨단 파워포인트입니다. 4차원적인 그림이죠. 이게 300개가 넘어요. 실제로 이것만 봐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쉽게. 그죠?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화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좀 더 시범을 보일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만 봐도 행정법이 전체가 다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할자로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그림으로 엮어놔가지고 그림을 보고 다시 책을 보면은 100%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최첨단, 그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자 이 말이죠. 오늘 행정법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통하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에 하나 통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학교 갈 거고, 오늘 내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은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80% 정도가 이해가 가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국가 배상이란 말 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각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그죠?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또 내 물건을 빌려줬어. 그럼 돈을 갚아야 돼. 또 물건을 줘야 돼. 주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럼 A는 열받죠? 그죠? 분명히 받을 돈이 있고 받을 물건이 있는데 파손시키거나 피해를 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법원 가서 소송을 해.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 무슨 법원입니까요? 바로 민사소송이죠. 무슨 법원? 형사사건으로 가요? 민사로 가요? 가정법원도 아니잖아요. 무슨 법원? 민사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그래요. 여기에 응한 사람은 피고라고 얘기하죠. 민사에서는 검사가 없어. 원고, 변호사 선임하겠죠? 피고도 변호사 선임하겠죠? 아, 돈 갚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건가? 야, 너 돈 안 갚았잖아. 하고 소송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놈도 이제 소송을 막으려고 하면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거야.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가 법원 가서 서로 맞짱 깐대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민사 소송이 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나니까. 그래서 원고라고 하면은 바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야. 민사에서는 이렇게. 민사법원은 판사가 재판하겠죠. 재판할 때는 뭐 가지고 재판할까요? 바로 민법 가지고 재판합니다. 자, 뭔 법?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규제, 거래를 규제하는 법이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으로 B는 A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낸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민법, 민사소송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떤 거 있냐면은 이제 국가와 국민의 관계. 예를 들어서 국가 등할 때 이 등은 지방자치제를 포함하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우리 국민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경찰이 사람을 고문했어. 미성년자를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미성년 고용했다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해버린 거야. 어마어마하죠? 피해자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피해자가 돈 주세요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지. 여기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배상은 무슨 소송? 민사소송이죠. 근데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은 무슨 소송?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소송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요? 행정소송이라는 거죠. 이렇게. 행정소송. 이렇게. 행정소송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정법원 가면은 가사소송이고, 군인 사람 죽이면은 군사법원 가는 거잖아. 사람 죽이면은 형사소송이고, 돈 빌려주면은 민사소송이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분쟁 벌이지 무슨 소송이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국가배상은 행정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재판하겠지. 그때 재판할 때 나온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으로 재판해준다 이거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억을 배상하라 이 말이지. 10억을 배상하라. 국가는 피고가 되겠지.
우리 피해자는 바로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검사는 형사사건에만 검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우리 피해자가 원고야. 국가가 뭐라고요? 피고가 되겠지. 알겠죠? 판사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 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행정소송, 물론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민사로 되는 겁니다만은 일단 가까이 필요가 없고, 아하, 국가와 국민의 관계구나. 자, 이건 뭐냐? 개인과 개인의 관계구나.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죠? 여러분이 경찰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럼 어디 갈까요? 국가배상이죠. 여러분이 장사하고 있는데 누가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국가배상이야, 민사배상이야? 그죠? 민사배상이죠. 알겠죠? 민사배상은 그 사람이 돈 없다, 배째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국가배상은 누가 돈 물어줘요? 공무원이 돈 물어줘요? 국가가 대신 물어줘요? 국가가 물어줘. 공무원이 잘못했어도 국가가 돈 다 물어주는 겁니다. 그거 나서 나중에 국가가 공무원한테 질타한 거야. 너 왜 그랬어? 하고. 너 돈 내놔. 구상권 행사하겠지만은 국가가 돈 물어준 거야. 그러니까 국가배상은 돈 없다 이 말 자체가 안 통해요. 국가가 돈 물어주는 거니까. 그러나 민사배상은 뭡니까요? 바로 돈 없다면은 개인과 개인 돈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국가배상이 좋아요? 민사배상이 더 좋아요? 국가배상은 받을 것은 100% 다 받죠? 민사배상은 위험해. 돈 숨겨놓으면 끝난다, 못 받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공부하냐면은 바로 이제 국가배상을 공부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금부터는 좀 더 심도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오늘 이 부분을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림이 상당히 난해하죠. 이게 교과서로 본다면은 한 3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그림이, 도표가.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 사람이 피해자야. 경찰에서 얻어맞았어. A가 고문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거의 뭐 불구가 되다시피 했어. 그래서 생명 혹은 신체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1억. 그래서 가정 정신적 고통도 어마어마해. 가장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완전히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유자료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자료가 얼마냐? 예를 들면 5천만 원 합시다. 얼마라고? 5천만 원. 그러면 1억 플러스 치료비 1억 플러스 5천 하면 얼마죠? 1억 5천 달라고 국가한테 돈 주세요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돈 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농부야. 근데 군인들을 훈련하면서 탱크로 비나수를 다 깔아 뭉개버린 거야. 양파, 마늘 뭐 다 무너지겠지. 응? 배추 같은 거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럼 A는 자기 몸이 다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거야. 그렇죠? 그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상 피해가 1억이란 말이지. 1억. 이걸 빨리 수확해가지고 자식들을, 그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학자금도 대줘야 돼. 그러지 못하니까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죠, 피해가. 그래서 유자료가 한 5천 정도가 된다 합시다. 그럼 역시 이것도 1억 5천 주세요라고 국가한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국가배상은 언제나 생명, 신체로 인한 피해 한정한다. OX. 틀렸죠?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우도 국가배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 이렇게. 이런 꼴 당한 경우, 이런 꼴 당한 경우. 정말로 경찰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순찰차로 내 집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가죠? 이런 거란 말이야. 나는 노래방에서 미성년을 고용하지 않았어. 근데 구청 직원이 미성년 고용했다 해가지고 내 노래방을 영업정지 해버린 거야. 장사 못했지.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1억 5천 달라고 하는 거죠. 1억 5천. 1억 5천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A가 우리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어. 한 5년 전에. 근데 그걸 갚지 않았어. 근데 우리은행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야. 야, 너 참 잘 걸렸다. 네가 국가한테 1억 5천 달라고 하지? 좋아. 그 돈 내가 압류할 거야 하고, 우리은행은 뭐야?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뭡니까요?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 A는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무자. 그럼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 1억을 행사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을 그 돈 이리 내놔 하고 압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한테 넘겨 하고 양도 그 돈 이리 내놔 하고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지. 이건 돼. 왜냐?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저 묵사발시키면 안 돼. 이 사람은 생명신체로 얻은 피해니까 가족을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가족을 보호해줘야 돼. 남아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리 채권자라도 이 돈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건 손댈 수 있어 없어요? 채권자가. 뺏을 수 있어. 그 돈 넘겨. 안 넘기면 그냥 법원 가서 압류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은 국가배상은 양도 압류가 가능하다 하면 50% 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문 봐가지고 정답을 골라야지. 딸랑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이런 경우는 되겠지만 이런 경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또 하나를 볼까요? 자, 국가배상 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시간이 있어, 시간이. 내가 경찰한테 얻어맞았어. 이런 피해가 발생했어. 그럼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하면 됩니까? 안 돼. 유효기한이 있어요. 유효기한을 시효라고 그래. 시간의 효력을 줄여서 시효라고 그래. 뭐라고요? 시효. 우리가 시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한이 지나버리면 청구를 못해요.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 내가 1억을 빌려줬어. 근데 그놈이 돈 안 갚아. 너 왜 안 갚아? 하고 내가 10년 지난 다음에 돈 갚아 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없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권이라는 것은 금전증거야. 이것은 시효가 10년이야. 10년 지나면 청구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돈 달라 말 못하는 거지. 10년 안에 돈 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한 번도 10년 동안 돈 달라 말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된다 이거죠. 그럼 국가배상도 시효가 있냐? 있습니다. 알면 3년. 그렇죠? 알면 3년. 몰랐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해야 돼. 자, 이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 시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효. 알면은 3년. 몰랐으면은 10년 이내에는 돈 달라고 해란 말이야. 알겠죠? 사고 나면은 10년. 사고 난 걸 알았다. 그럼 3년 안에. 몰랐다. 그럼 10년 안에. 이 기간 안에 돈 달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효력 줄여서 시효라고 그래. 뭐라고요? 시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죠. 경찰이 야 임마 손 들어. 근데 A가 손을 안 들어. 놈 자식 칼 들고 달라든 거야. 경찰이 쐈어. 그러니까 복부를 맞거나 아니면 허리 맞아가지고 완전히 불구가 된 거야. 경찰관이 총을 쏠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부에 근거해서 총을 쏴야 될 텐데 경찰관도 허겁지겁 쏴가지고 이 녀석이 불구가 돼버린 거야. 그럼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돼. 무기 사용할 때는 적반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경찰관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이놈도 잘못했는 거야? 칼 들고 달라드니까는 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놈도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죠. 몇 프로? 30%. 예를 들면은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차끼리 꽝 박죠. 중앙선 침범 뒤에서 박지 않은 이상은 서로 거의 과실이 5대5 정도 되죠. 그래 안 그래? 네 잘못 내 잘못 까자 이 말이야. 어? 까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과실상계라고 그래. 뭐라고요? 네 잘못 30%, 국가 잘못 70%. 그러면 70%만 물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과실상계야. 니한테도 잘못이 있다면은 1억 5천에서
30%를 까면 얼마야? 그걸 물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무식하게 깐다란 말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과시상계라고 그래. 뭐라고요? 과시상계. 과시상계. 너도 잘못했지? 그러면 그 30% 공제하고 주겠다. 이것을 과시상계라고 그래.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3천만 원 받았어요. 얼마? 3천만 원. 우리가 보험 들면은 보험금도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상해보험 같은 거. 그럼 보험회사에서 3천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럼 국가는 1억 5천 다 줄까요? 아니면 3천만 원 공제하고 줄까요?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손해를 받은가 동시에 어느 곳에서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공제하고 국가가 주겠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손익상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 법률용어로 자 이렇게 손익상계. 네, 손익상계. 그래서 1억 5천에서 3천을 빼면은 뭐 1억 한 2천 정도를 주겠죠. 자, 이런 것이 손익상계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가 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렇게 법 과목이 어려운 과목은 아니죠?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것을 활자로 풀어가지고 해놓으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싹 만들었어요. 350개 정도 그림 커트가 있어요. 이게 350장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행정법 싹 끝나요. 재밌어. 전부 다 이것이 객관식 문제야. 말 안 해도 금방금방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머릿속에 오래 박히고 오래 가는 것이지 그냥 공부하면요. 그건 그때뿐이고 또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최첨단 공법으로 그지?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정력과 시간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또 모릅니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은. 그러나 이런 컷 그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뭐 색깔도 칠하고 또 여기다가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 칠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돼버려요. 시각적인 효과를 인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래 가고요. 아시겠죠?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오늘 처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국가배상 뭐 들어본 적도 없었고 뭐 들어봤겠지만은 뭐 이런 내용인지 몰랐잖아. 그렇지만 오늘 수업 듣다 보니까는 가장 어려운 파트를 내가 일부러 설명한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형법, 민법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행정법을 강의하지만은 오히려 그 민법 파트를 싹 정복하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민법 어마어마한 법이죠. 법 중에서 최고법은 민법이야. 민법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걸 못 만들어. 민법을 쫙 만들다 보니까 뭐 이런 정도는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법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서에 내용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A4 용지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칠판에다가 판서를 합니다. 판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리다 보면은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350개를 갖다가 커트를 그리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바로 기본서를 요약해라, 압축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압축, 요약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많이 씁니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것.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막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막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빼버렸던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이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나타나. 그잖아? 때린 놈도 얘가 나타나. 경찰이 주먹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래서 사건이 됐구나라고. 보험회사도 내가 네모로서 딸랑 보험회사였지만은 또 빌딩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해요. 단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죠. 요것도 하다 보면 더 쉽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기본설 다 요약했습니다. 그림으로 다 요약했어. 요약했지만은 또 그 요약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판례를 또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80%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최하가 80%고 실제로는 90% 이상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80%에서 90% 이상 출제됩니다.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80%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90%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20문제에서 18문제가 판례가 나온다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또 최근 시사적인 판례도 많이 나와요. 그죠? 요건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 몫이죠. 그 다음 행정법. 자, 행정법. 자, 다시 한번 요약하죠. 행정법 볼 때 이제 기본설, 법전, 1차적인 거고, 그 다음 판례. 판례를 갖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사건 개요이죠. 사건 개요. 개요를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요약한다 이 말이죠. 앞서 했던 국가배상 다 판례입니다. 내가 설명했던 거. 그것을 갖다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해야 된다 그치. 이 사건은 이렇다라고 요약. 그래서 요약하라 이거죠. 그 다음 실전 경험을 이제 축적한다. 자,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최종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2개월 정도 혹은 4개월까지 들으면 돼요. 2번, 1번 이상 들으면 되죠.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문제풀이 하지 않으면 실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라 이거죠. 근데 저는 행정법에서 문제풀이가 여러분 내가 강의한 거 상당히 특이하죠. 매우 특이합니다. 이런 강의는 없어요. 어디 가도. 나는 다 그림으로 해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문제도요. 내 문제는 완전히 특이합니다. 다 박스 형태고 케이스 문제로 다 넣어놨던 거죠. 내 문제 자체는 특이해요. 그래서 최첨단 사례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가 좋아야 돼. 문제 단답식 뭐는 무엇인가 이런 거 100번 문제 풀어봐도 실력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앞서가는 문제를 통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만 풀면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 문제를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 이상 앞서가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뭐, 이런 부분. 최근에 자주 바뀌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최근에 자주 바뀌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치렀던 문제가 2016년도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가 바로 내년에 바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안 나오겠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뭐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올해 나왔으면 다음에는 안 나오겠다. 그게 아니죠. 허를 찌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기출문제 한 5년 정도죠. 5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 나머지 부수법령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죠. 이 부분은.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정해졌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두꺼운 기본서, 그 기본서를 그림으로 통해 가지고 단권화 작업하는 겁니다. 요약해야 돼.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요약하면서 중요한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색깔로 칠하면 돼. 그 그림에다가 판례. 우리 교재도 있는 거죠. 교재. 이 기본서에 판례가 있어요. 요약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야 되겠죠. 문제풀이. 문제풀이. 이것은 이제 진도별로 나오는 문제풀이가 있고, 진도별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아니, 무작위로 20문제 실전. 이게 이제 실전이죠. 무작위로. 모의고사라는 것은 바로 실전이죠. 이것은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이것은 무작위로 전 분야를 갖다가 순서 없이 섞어놓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아마 합격하지 않겠는가.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보기 한 100일 전부터는 그죠? 곧바로 이제 문제풀이에 돌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똑같은 논리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정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판결문이죠. 그래서 판결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당히 그 판결문이 많아요. 많지만은 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 머리글자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 동사 적법이면 적법, 유법이면 유법 그렇게 가지고 따로 결합시키면 되는 거죠. 무슨 사건? 자, 이것은 적법이다. 자, 이건 영업허가 취소했다. 이것은 적법이다. 이것은 영업정지했다. 이것은 유법이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앞 머리글자하고 마지막 동사하고 결합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살짝 공부해 놓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페이지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A4 용지 한 뭐 15장이라든가 20장 안에 다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해 봤지만은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첨단 그림을 동원해서 공부하면은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부가 더 재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행정법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